신학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연치유로 또 이제 관심을 또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자연치유와 국악을 전공하시는 그 부분. 제 전공은 뭐 악기가 아니고 그냥 작곡이니까 그냥 서양 음악을 하거나 국악을 하거나 똑같고 이제 서양 음악과 국악의 차이는 이제 인간이 인조적으로 이렇게 서양 음악을 이렇게 계산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떤 인위적으로 맞춰가지고 화성도 만들고 뭐 악기도 개량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국악은 그냥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악기도 그냥 옛날 그대로 그냥 대나무 잘라서 하고 뭐 그냥 오동나무 잘라서 하고 음악도 인위적으로 무슨 뭐 계산된 무슨 사이클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 가니까 화성이라는 개념이 지금도 없죠, 국악은. 그래서 이제 동서양의 이런 어떤 예술적인 감각의 차이랄까 그런 것을 제가 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도 서양의 신학을 배우다가 우리가 한국인인데 한국적인 어떤 그 신학 그런 것을 이제 점차 생각하게 되고 제 또 분야는 뭐 이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적인 분야다 보니까 예배나 설교나 뭐 목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서구화되고 한국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이 학교의 총장을 맡게 됐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자연치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있고 너무 잘 됐다. 사실은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참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으로 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 자연치유선거대학원 설립 배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인간의 몸에 다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치유를 자기 스스로 내재적인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무슨 약을 쓰기 이전에 수술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 우리 몸 안에 치유적인 능력이 있고 이것을 개발하고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그 유도하면은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자연치유를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쓰게 됐고 지금은 뭐 보편화되어 가지고서 자연치유라는 말이 정말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학교 설립 목적이 목회자들 또는 교회 일꾼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냥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나가서 목회를 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의 세상은 이제 뭐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치유하고 또 육신적인 질병도 동반적으로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온전한 또 선교고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할 때 신학을 한 사람들이 의사가 될 수는 없죠. 의사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치유 방법을 배우고 터득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 현장으로 가거나 또는 선교사로 가거나 아니면 평신도로서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저희 학교의 이제 설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그냥 자연치유 하면은 우리 학교의 설립 목적에 좀 이렇게 멀다고 생각을 하고 선교자를 붙였는데 선교자를 붙여서 여러 가지 핸디캡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선교자를 우리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을 이제 하시면서 자연치유와 관련된 어떤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는 뭐 그렇게 전도사로 또는 목사로 선교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배워가지고 실제로 또 이렇게 많이 또 사람들에게 도움도 베풀고 선교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보다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자살률은 더 높고 옛날보다 의학 기술은 발전되는데 질병은 더 많아지고 불치병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사는 환경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의학에서도 육신적인 질병의 원인이 정신에 있고 또 어떤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무슨 뭐 물리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신앙적인 것도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구를 치료를 해도 기도부터 합니다. 그거부터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커리큘럼은 또 성경적인 자연치유에 대한 독특한 커리큘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치료의 방법을 다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연치유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더 이제 과학이 발전되고 의술이 발전되면 될수록 아마도 이 자연치유,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연치유는 더 절실해지지 않을까, 더 간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단순히 의술은 육신적인 것을 뭐 잠깐 고치는 거죠. 그러나 병이 또 재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연치유는 근본적인 정신이나 영적인 문제를부터 타치를 해서 거기로부터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때 질병은 자연히 낫는 것이고 또 하나의 병이 또 다른 병을 불러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영과 또 정신과 육신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볼 때 현대적일수록 더 자연치유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석사과정밖에 없습니다. 석사과정밖에 없는데 내년부터나 내후년부터 박사과정을 이제 개설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우리 교수 요원을 조금 더 이렇게 확보를 좀 하고 학부도 자연치유를 이거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 오면은 그것도 좀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이것은 뭐 단순히 학문적인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치료의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자연치유 선교센터나 이런 것을 외부적으로 또 건립을 하고 또 자연치유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소나 또 뭐 이렇게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서로 상호 협력해서 그렇게 해서 뭐 소위 말하는 산학 협력이랄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저건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치료 방법으로 모두가 건강해지고 또 모두가 이런 혜택을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만들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연치유 선교대학원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있던 어떤 교과 과정이나 교과 과정의 원리 이런 거를 배울 기회는 없었고요. 이제 저희들이 처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는 이제 신학대학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특히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창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자연과 함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잘 살려면 피조물로서의 그 위치를 적절히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교과 과정이 어떤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정상적인 생활이 뭐냐 하는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이해, 자연 이해, 그리고 또 이제 창조주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교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선례들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좀 앞서 있긴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이런 것들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하고 하는 임상 경험을 많이 가진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교수진이 돼서 이제 원리와 함께 임상적인 그런 장을 펼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과 과정을 편성해 가고 있는데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것과 함께 자꾸 이렇게 이제 시행착오도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지금 상당히 진행해 가고 있고, 이번에도 또 대폭적으로 좀 수정을 해서 다시 또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육 철학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병을 갖게 된 거는 창조 질서로부터 이제 어긋나 있는 상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갖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처음 오셔서의 모든 사역의 거의 대다수가 이 치유 사역이었다는 그런 이제 이해죠. 이제 그거는 결국은 어떤 약물로의 치료가 아니라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자연 치유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소경을 치료하실 때도 이렇게 진흙을 눈에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치유하셨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또 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하실 때도 천국이라는 걸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고, 이 겨자 씨라고 하는 그 씨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된다 하는 이런 자연 이치를 들어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최고의 그 목표를 설명하셨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이해를 이제 우리 신학 쪽에서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치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이해가 되고, 또 이제 모든 아까 말씀한 그런 테라피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로서 그렇게 작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제 외국과는 달리 우리 한국에서는 이 자연 치유가 의료계와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뭔가 이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분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엄격하게 이 자연 치유가 의료적인 행위가 아닌 한에 있어서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건 우리 한국적인 아주 폐쇄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카이로프랙틱만 해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료계와 함께 하는 독립된 분야로서 인정이 돼서 라이센스도 주어지고, 물론 자연치유학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선진화 된다면 그 분야에서도 선진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담만 해도 사실은 그렇죠. 상담도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좀 그 분야에 있어서는 폐쇄적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현재 법에 따라서 우리 교육 과정은 엄격하게 이제 의료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제 아까 우리 신학에 기초한 그런 창조 질서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건강한 또 올바른 우리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다 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혹시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어떤 우리 과정에 네, 대해서 과정 교육 지금 이제 개설해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격려 차원이나 아니면 증진한다라는 그러기를 네. 바라죠.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교가부와 이제 지원을 받으면 받아도 네. 지금 보사부에서는 뭐 이제 오히려 그 카테고리에 들지 않아야 허용이 되는 분위기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도권 밖으로 보는 거군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실습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격증 같은 거를 좀 시도하려고 해도 엄격하게 그것이 이제 통제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대학원장이 되고 우리 대학원의 역사를 이렇게 살피면서 가장 이게 크게 공헌이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기존의 이 자연치유에 대해서 이제 일찍이 뭔가 경험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을 터득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주 산지사방에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이 사설로 운영하던 학원들이 이제 화제가 돼서 일반인들에게 이제 알려지기도 하지만은 그런 게 또 검증이 또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다른 차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순기능하기도 하고 역기능하기도 한 사회적으로 볼 때 그래서 말이 많고 논란도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이제 이거를 객관적으로 검증된 시스템으로 그리고 굉장히 좀 교육 철학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가고 있는 유일한 이제 최초의 대본이라는 생각에 이것은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서울장신대학교 안에 또 다른 대학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예배 찬양세학대원이라는 그것도 한국 최초의 대원이에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것들이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의 중요성도 있고 효과도 있고 필요성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용을 통해서 우리가 1기부터 우리 아까 장석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이 대학원이라고 하는 이제 학위를 얻게 되니까 굉장히 공인된 전문의로서 그동안에 했던 어떤 사설의 학원이나 여러 가지 연구소를 굉장히 이렇게 인정받는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그런 치유 경험이나 사역 경험이 여기서 같은 이제 학우와 동료로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상호 협력, 협동 작업이 굉장히 강화되는 효과도 있죠. 또 하나 이제 뭐 든다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 대학원들이 이런 시도를 또 하고 있긴 할 텐데 저희는 이 남한산성 옆에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입지가 완전히 서울권인데
이 경기도 광주의 분위기가 저쪽 인천이나 부천하고는 달리 이 강원도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재작년에 이런 치유 캠프를 한번 하고 있을 때 이제 1월 달 방학 때 일주일 동안 이제 쭉 하는 동안에 그때에 우리가 좋은 공기와 이런 자연 풍광 속에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할 때 따로 우리가 강원도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에 그 공기라든지 이 모든 환경 자체가 이 자연 치유를 하기 좋은 입지가 돼서 이제 교육받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하기에도 접근성이 좋고 또 실제적으로 치유에 실습을 하기에도 환경적으로 굉장히 자연적이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정신대가 여기로 이사 온 지가 얼마나 된 건가요? 87년 그 무렵에 왔으니까 이쪽으로요.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서울에도 현재 모체가 되는 신설동에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대로 건물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아까 장기적으로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박사과정이 생기고 그렇게 아마 내년 정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제 신설동도 우리 교육 장소로 수습 장소로 같은 재단이거든요. 지금도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환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 개설하는 것도 아주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 아닌가. 일단 학부가 있으면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학부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요즘은 이제 퇴출대학 아시겠지만 퇴출대학을 지금 리스트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이렇게 학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그 퇴출을 시키려고 하는 너무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해고 단계에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자연치유학과는 이제 퇴출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취업률인데 그 취업률 지수를 채울 방법이 없어요. 자연치유학과는. 왜냐면 의료계에서 받아줘서 그것을 취업으로 하고 보험으로 사대보험을 하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는 아주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모험적인 학과를 개설하는 어느 대학도 없을 겁니다. 현실적인 어떤 장벽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미 제 생각에는 자연치유 쪽은 이미 이제 개개인이 현장에서 나름대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 그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이제 공인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이제 그 차원이 일단은 더 급선무가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개설이 오히려 더 아마 필요한 게 아닐까. 나중에 이제 의료계하고의 협력의 단계가 왔을 때도 그럴 때도 자연치유 쪽에 이런 전문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언젠가는 참 빨리 국회에서 이거 좀 인정을 해줘서 막 카이오프랙틱은 제가 알기에는 여러 번 지금 그 국회에 개진이 되고 논의가 된 상황으로 하는데 어떤 분야든지 하나하나 이렇게 인정이 되면 훨씬 우리 지금 의료계가 굉장히 이렇게 편협하달까요? 좁은 시각에서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전인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때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한학하고 양학하고 어떤 갈등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틈새를 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마 앞으로 지금 오늘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고 하면 이제
환경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그 환경학의 중심에 이 자연치유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다시금 이해를 하고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 건강이라는 거를 제게는 의료계에서 전담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의료계의 관심은 환자에게 있는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 자연치유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우리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이 환경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겸손하게 우리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그 큰 계획과 섭리 아래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큰 차원에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굉장히 뭐 어느 분야에서든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여러 경륜이 있는 분들일수록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또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든 어느 단체에서든 선생으로서 교수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게는 각 가정에 있어서의 가장으로서 혹은 자기 개인의 그런 삶의 그 질을 위해서 이제 이 학문이 계속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다면 정말 저희 학교에서 처음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점점 이게 중요한 학문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또 필요한 학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대체의학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자연치유 그러면 대체의학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적 의미를 보면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거를 갖다가 대신한다는 의미인데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처음 이제 태동이 된 부분들인데 그 현대의학, 그 정통의학에 포함되지 못한 것들을 그 개발하고 또 연구해서 그거를 갖다 또 정통의학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그 전에 치료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체해서 치료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대체의학인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대체의학과들이 이제 여러 그 학교에서 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자연치유학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보완의학 같은 경우는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것도 그 현대의학에서 어떤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태동돼서 나온 것들이 이제 보완의학이고, 이 보완을 했는데도 치유가 덜 된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것들 다 그 통합해서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것들이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연치유 같은 경우는 그 질병 치유에 있어서 현재의 어떤 전통의학 체계가 이제 이전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쭉 연결되는 선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의학이나 보완의학이나 통합의학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치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치유력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 본연의 아름다움, 본연의 건강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들이 자연치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흔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 의료 체계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태어나면 생로병사 흐름을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장시키고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덜 오게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자연을 통해서 찾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찾았다는 개념이 자연치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2004년도 2학기 때 이제 처음 대학원이 이제 개원이 됐는데 많은 이제 그 변화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추구할 수 있는 방향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게 이제 학부과정들이 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부과정에서 좀 소화해 줬으면 하는 그 어떤 그 선수 과목 같은 개념으로 자연치유학 입문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부생리학 같은 경우 또 병리학적인 부분들도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리큘럼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자연치유 선교대학원이다 보니까 이 성경적인 치유 쪽으로는 이제 성경과 치유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동양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양적인 치유학으로서 형상체질, 그래서 모든 것들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 특별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체질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형상 처질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사람을 갖다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용어로다 이제 진단학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그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이 있는가 하면 기가 지나가는 경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락이 어떻게 흘러가서 사람이 그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경혈학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감을 이용해서 눈, 코, 귀, 입, 촉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과목별로다 보게 되면 한 과목이 사람을 온전하게 분석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치유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그 과목들이 있어서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컬러 테라피, 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열 테라피, 또 코로다 할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 또 입으로다 음식을 먹어서 치유해 줄 수 있는 푸드 테라피, 그 다음에 촉감을 자극을 해서 치유할 수 있는 여기 이제 BRT라고 하는 브레인 리셋 테라피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손에 보게 되면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과 뇌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이라든지 이런 쪽을 자극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촉각을 자극해서 치유할 수 있는 BRT 테라피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또 움직여야지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움직임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전통 양생 몸살림 운동 그래서 이 운동법을 통해 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허리의 불편함이라든지 또 어떤 근육이 약한 부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본성적으로 보면 심리적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애니어그램과 또 심리 상담 치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학기 동안 정말 실질적이고 학생들이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 과정들을 온전히 잘 충실하게 수업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졸업할 때는 정말 전문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선교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재들로 양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움이 이제 느껴지기도 하네요. 김은재 총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부임하셨을 때는 자연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자연치유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주셔서 뭐 졸업생이면서 또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다 이제 교육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아마 이 자연치유가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사회적인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10년 동안 지금까지 배출한 인재들과 앞으로 또 배출될 인재들이 각 요소에서 귀한 역할들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졸업하신 분들이 아마 단순하게 그냥 졸업해서 그동안에 했던 어떤 사역이나 이런 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교수 요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좀 더 그 진일보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총장님이나 대원장님이나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 굉장히 기쁘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입학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자연치유 선교대학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 활동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향기를 더 전하기 위해서 그거를 통해서 말씀 사역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육혼의 치유 사역이 이제 접하게 되면 겸하게 되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들도 공부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신학생들 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기존에 보게 되면 그 명예퇴직을 앞두고서 그 이제 노후에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 이제 근무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행정직이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보면 건강에 대한
요구나 이런 그 사회적인 필요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도 이제 공부를 하셔서 졸업 후에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요. 입학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 입학하시는 분, 현재도 그 4차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다른 쪽에서 교수원으로 다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오셔서 공부하시고 계시고요. 간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직업의 직종을 따진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 중에 계속 나왔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양의학과 그다음에 한의학이랑 어떤 틈새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각도보다는 전혀 다른 분야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학 개념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 시골 동네에 가서 보게 되면 막 체하게 되면 그 책기 내려주는 분이 계셨고 뭐 침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침쟁이가 있어서 침 한 방 놓고 나면 쑥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애들 늦게 자면은 야 너 늦게 자면 안 된다 일찍 자야 된다 그 다음에 끼니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를 갖다가 정리한 것들이 민족의학 뭐 생활의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연치유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외부에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사람과 관련되고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어떤 느낌이나 그 향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문제시 삼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각도라고 보는 개념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다 이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연치유가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뭐 그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이나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치유고 식생활이고 생활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 잘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법적으로 다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보건교육사라고 하는 부분 제도가 이제 국가자격증이 생겼어요. 그 부분이 이제 다른 데서는 뭐 그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교육사 같은 경우도 시험에 응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지금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제재 요소나 이런 것들이 경감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간 수명이 120세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 예로다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삼성화재인지 삼성생명인지 이제 보험 그 상품이 지금 개발이 돼서 아직 출시 전인 그 출시가 안 되고 있는 제품 중에 보면 120세 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이 120세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 성경적인 부분이 이제 120세까지인데 보면 우리가 뭐 60세 정도에 정년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60년이면 반 안에요. 그러면 그 반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지 이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좀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건강해야 되겠고 이 건강 같은 경우도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면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온전히 충족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과 또 이제 경제활동 같은 경우도 염려가 돼요. 이 자연치라고 하는 것은 이 영과 육과 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부분이고 사회적인 거,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것들이 다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자연치유이기 때문에 건강만 하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하다못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건강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병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하면 삶이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고 그래도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연치유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대중화가 될 거고 지금도 보게 되면 뭐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나중에 되면은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제 또 다른 뭔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연치유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